지금 장은 그냥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먼저 꽂히는지를 봐야 하는 장입니다. 예전처럼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웃고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내는 그런 단순한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금이 아주 선택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방향을 잘못 읽으면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도 정작 내 계좌는 제자리일 수 있고 한 발 늦으면 눈앞에서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 먼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이번 장의 진짜 주도주인지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시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신호가 거의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TSMC는 압도적인 마진을 보여주며 AI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익을 내면서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반도체 전쟁에 직접 발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칩과 장비, 전력과 생산 능력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팅, 로보틱스까지 하나의 큰 테마 아래 묶이면서 연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세장 한복판에서도 이란이라는 거대한 지정학 변수는 여전히 시장 머리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장은 낙관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매우 드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몇 개의 호재 뉴스가 우연히 겹친 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훨씬 구조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즉 큰 돈이 새로운 사이클의 핵심 축을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하나로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재평가되고 다시 그 다음 기대 섹터로 돈이 순환하는 식으로 훨씬 정교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면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적인 리스크온, 즉 살아남을 자산과 아직 선택받지 못한 자산이 명확하게 갈리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단순히 좋다, 강하다라고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강세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으며 어떤 자산이 실제로 큰 돈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시장 더 오릅니까? 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은 지금 어디로 먼저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둘째, 이번 장을 실제로 끌고 가는 리더는 누구인가? 셋째,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뉴스가 많아도 아무리 시장이 뜨거워도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읽으면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장을 감정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늦었다. 혹시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닐까 같은 감정적 반응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지금 장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왜 TSMC의 숫자가 중요한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이 몰리는지, 왜 머스크의 움직임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지, 왜 소프트웨어와 양자, 로보틱스까지 동시에 불이 붙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장세에서도 이란이라는 변수가 끝까지 중요하게 남아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장이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드문 흐름이라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흥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환호한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돈의 방향을 남보다 먼저 읽고 신호가 살아있는 동안은 담대하게 따라가되 위험 신호가 켜지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해석력이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보면 가장 먼저 매출을 봅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성장률이 몇 %인지. 하지만 이번 TSMC에서 시장이 정말로 반응한 포인트는 매출이 아닙니다. 핵심은 총이익률, 즉 그로스 마진입니다. TSMC의 그로스 마진은
66.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잘 나왔다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를 설명해주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 둘째, 그 수요를 받아줄 공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 셋째, 결국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TSMC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매출이 아니라 협상력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기술력보다 더 무서운 게 가격 결정권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기업을 프리미엄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잘 만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프리미엄은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즉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니시 프리미엄은 장리 탈환한 시공당되고 일하는 다리 하나입니다. 장작 콩당당되고 그리고 TSMC는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호는 바로 설비 투자 캐펙스입니다. TSMC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격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이미 뒤에 있는 고객사들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빅테크가 중장기 수요를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27년, 2028년까지의 수요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지금의 높은 이익률이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면 기업은 보수적으로 투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단순한 회복 국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성장의 초기 단계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TSMC의 숫자가 말해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조가 확인되기 시작한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반도체라는 이 축이 아직 살아있는가? 만약 TSMC가 보여주는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KPEX를 통해 미래 수요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 이 시장의 핵심 축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단순합니다. TSMC를 보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 축이 계속 유지되는 한 시장에는 여전히 머물러 있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축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업, 이 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실적을 보면서 숫자가 좋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 즉 이익의 구조입니다. 만약 이번 실적이 단순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면 시장 반응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 뒤에는 HBM사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메모리 구조가 있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엔비디아를 절대적인 갑으로 봐왔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갑이었다면 지금은 메모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판을 흔듭니다. 이 문장은 이번 사이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목이 생긴 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설계와 플랫폼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즉,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을 넣는 쪽에서 실제로 공급을 완성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변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 하나의 실적을 넘어 전체 밸류에이션 구조를 바꿔버리는 신호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는다면
시장은 더 이상 이 회사를 과거처럼 사이클 타는 대형 반도체 기업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주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중심 자산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질문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외국인 자금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지, 이건 단순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지금의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지, 시장 기대가 더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HBM 관련 매출과 수주입니다. 이게 숫자로 명확하게 찍히기 시작하면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느린 종목, 이미 많이 오른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연결된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정말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가? 이걸 읽어내는 사람이 이번 장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이자 이번 사이클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많이 올랐다 수준이 아닙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반도체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숫자와 수급이 동시에 붙어있는 매우 강한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반도체 아무거나 사도 되는 장 아닌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다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진짜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전체 시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몇 개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건 단순한 매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시장이 이번 사이클의 리더는 이쪽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는데 체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리더 몇 개가 지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리더가 있다는 건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리더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수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뭘 사야 하냐보다 누가 진짜 돈을 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는 이겁니다. 지수가 오르면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종목. 다른 하나는 단순히 분위기에 올라타 있는 종목. 이 둘은 겉으로는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조정이 와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한번 꺾이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명확합니다. 첫째, 다 같이 오른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리더를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합니다. 셋째,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종목에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선택된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주체가 바로 외국인 자금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계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종목을 고르는 장이 아니라 돈이 어디에 꽂히는지를 추적하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판에 일론 머스크까지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AI 모델을 만든다, 로봇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즉 AI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트렌드였다면 기업들은 모델 성능, 데이터, 클라우드 경쟁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머스크는 장비 업체에 더 높은 돈을 주더라도 자신에게 먼저 장비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적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반도체 장비에까지 손을 뻗는다는 건 이제 AI 경쟁이 모델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확보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시장은 AI를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까? 누가 더 빠른 서비스를 내놓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칩을 확보했는가? 누가 더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즉 AI는 더 이상 아이디어의 싸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자원과 생산 능력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AI를 바라보는 시야를 완전히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업체, 파운드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생산 능력까지 전체 생태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섹터가 아닙니다. 여러 산업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의 시장 구조가 연결됩니다. 돈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큰 테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기술 테마로 번집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돈이 층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한 발 앞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이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할 회전 목마 구조, 즉 섹터 로테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종목 하나, 섹터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회전 목마처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돈은 한 섹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곳에서 시작해서 다음 이야기로 번져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먼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말은 반도체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증명되고 있고 수급이 붙어 있고 서사가 가장 강합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성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은 가장 먼저 이쪽으로 몰립니다. 두 번째 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반도체가 AI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돈을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삽을 파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삽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금 AI도 똑같습니다. 칩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은 AI를 실제로 활용해서 매출을 만드는 기업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말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건 아직 실적보다 기대와 스토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베타가 높고 뉴스 하나, 발표 하나에 단기간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번 방향을 제시하면 그 순간 이쪽으로 투기적 자금이 강하게 붙습니다. 네 번째 말은 로보틱스입니다. 이건 보통 단기 순환에서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스토리가 더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잠깐 쉬어갈 때, 소프트웨어가 숨 고를 때 남아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짧고 강한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연결된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양자, 로보틱스. 이 순서가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다음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섹터가 급등하는 걸 보면 그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큰 자금은 이미 다음 말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는 못하고, 들어가면 고점이고, 조정 오면 손절하고, 다시 다른 섹터 쫓아가는 악순환. 이걸 끊으려면 딱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돈이 어느 말 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미 많이 올라온 말인지, 아니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말인지.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보이는 상승을 쫓는 게 아니라 다음 이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섹터가 이미 과열인지, 어떤 섹터가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회전목마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시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반박자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이 강세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강하지만 안전한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시장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바깥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유가, 글로벌 투자 심리,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연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분명히 리스크 on 상태입니다.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식은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on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on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 위에는 하나의 큰 질문이 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갑자기 꺾일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미국, 이란 변수입니다. 만약 협상이 진전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글로벌 긴장이 완화된다면 지금의 리스크on 흐름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시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고 유가가 튀고 VIX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시장은 빠르게 리스크업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맞는 자산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자산들입니다. 반도체, AI 관련주,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세 번째, 확인되지 않은 변수에 감정적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확신으로 베팅할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건 대응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행동은 단순합니다. 포지션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다.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걸 흔히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는 구간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탈락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항상 가장 많이 버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의 이벤트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격적인 확신이 아니라 확인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투자자는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전문가 의견은 서로 다르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변수들이 시장을 흔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몇 개의 핵심 신호만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고수는 뉴스를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계기판 몇 개만 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할 신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 6000선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 시장에 큰 그림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코스피가 이 위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다면
전체의 상승 구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명확하게 깨지고 특히 종가 기준으로 계속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형주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서사를 대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사느냐 아니면 팔기 시작하느냐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유지한다면 리더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방향을 틀어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VIX, 즉 변동성 지수입니다. VIX는 시장의 공포와 안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15에서 25 사이입니다. 너무 낮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안일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VIX가 빠르게 튀어오르면 그건 무언가가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시장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란 변수의 결과와 그 파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상이 됐냐 안 됐냐만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글로벌 투자 심리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지기 시작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스 이후의 시장 반응을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 계기판입니다. 이걸 전부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피는 버티고 있는가? 삼성전자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VIX는 안정적인가? 이란 변수는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이 네 가지만 매일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네 개의 신호가 모두 안정적이라면 굳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나 두 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호가 동시에 깨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응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투자입니다.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가격 하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만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강합니다. TSMC는 구조적인 수요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AI 인프라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실적과 수급으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양자, 로보틱스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라는 변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반이 강한 상승장이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틀린 방향이 아니라 틀린 태도입니다. 시장을 가격으로만 보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생각으로 포모에 휘둘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너무 일찍 내려버리는 것. 결국 둘 다 감정입니다. 하지만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구조와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네 개의 핵심 신호를 계속 본다. 코스피, 삼성전자 수급, VIX, 그리고 이란 변수. 둘째, 포모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미 올라간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확인될 근거를 보고 움직입니다. 셋째,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 이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넷째, 확인 이후에 포지션을 늘린다. 예측이 아니라 확인된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대응력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만약 지금이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흐름이라면 당신이 해야 할 건 가장 빨리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신호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